네, 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오늘 장 마감 3분밖에 안 남았고요.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지수는 상승불 켜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둥근 모습으로 오늘 장 하루의 흐름을 나타냈는데 장 초반하고 후반에 강했고 장 중에 잠시 위기가 왔었고 이런 차트 모양이 만들어지는 일관 상황이죠. 그래서 시가 부근까지 회복이 되면서 오늘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0.6% 상승, 전거래 대비로는 한 11포인트 정도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0.43% 상승입니다. 2718.33포인트 정도 선에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 이렇게 나타내면서 맞춤피 이후 찍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어제의 낙폭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현재는 0.98%의 상승 876.65포인트, 전일 16포인트 하락했거든요. 오늘 절반인 8포인트 정도의 되돌림 움직임으로 이렇게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오늘 장 그동안에 지정학적 리스크 원자재 이쪽은 워낙에 많이 좀 들으셨을 테고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는 쪽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조선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선하고 신재생에너지 과연 러시아의 천연가스길이 막히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해 놓은 것은 LNG 쪽 다른 국가에서 배를 통해서 사오지 않을까? 아니면 풍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의 사고의 흐름에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와, 오늘 탄력이 21%나 나오네요. 후반에도 전혀 흔들리는 기색이 없고요. 오늘 대우조선해양은 22%, 23% 정도까지 급등을 하면서 27,200원 선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프조선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조선주들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 하루였고요. 그리고 동성화인텍이나 한국가본 이런 조선 기자재들 쪽까지 워낙에 또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STX 엔진이라든지 이쪽도 함께 좀 묶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 내에서는 원자재 쪽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다소 좀 희비가 엇갈렸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GS를 비롯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장에서도 강했습니다. 상승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탄력이 좀 둔화됐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앙에너비스를 비롯한 이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한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현재 중앙에너비스가 5% 정도 상승세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루미늄 쪽의 PJ메탈도 한 4% 정도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또 구리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2월 23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기다렸던 반등이 이번 주 드디어 나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다소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우리 증시 반등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오늘 밤 미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증시 진행되는 동안에 미증시 내내 야간 선물 플러스권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여기에 연동이 많이 됩니다. 현재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한 0.8%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영향 받으면서 우리 증시 양호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천황 탄신일로 인해서 휴장이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를 볼 겁니다. 중국 증시 오늘 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냈는지 체크해 보시면은 중국 증시도 올랐습니다. 상해종합이 0.85% 상승하고 있고요. 패턴이 장 초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후반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감을 앞두고서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은 심천 쪽, 이쪽도 1.8%, 와 심천 탄력 좋은데요. 1.8%가량의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요즘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먼저 반영해서 그런지 우크라이나 어떤 이런저런 뉴스가 나와도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요지부동의 상황 가운데서 1,190원 선만 유지가 됐었고요. 오늘 오전에는 한때 1,190원 선을 약간 밑도나 이런 움직임 1,190원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 마감 즈음 돼서 한 2시 30분 구간에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상승으로 전환됐거든요. 오늘 환율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로는 90전 올랐습니다. 1193원 6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원달러 환율 큰 변동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상승 전환된 이유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환율 동향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시황센터에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방향성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던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오르나 싶더니 내리고 내리나 싶더니 결국 오르면서 마감이 된 오늘 하루였죠. 자, 수요일 지금부터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코스피 일단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47% 이렇게 상승했죠. 포인트로 12포인트 끌어올렸고요. 거래 대금은 9조 원 가까이 집계가 됐습니다. 2,720포인트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죠. 2,719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보통에서도 장중에 움직임 체크를 해보실 텐데 오전만 해도 이대로 좀 떨어지나 이렇게 싶었던 오전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저점을 만드는 모습 정오쯤에 나타났고 그러면서 오후 들어서는 상승하는 흐름이 다시 또 전개가 됐죠. 그리고 한 차례 올라선 뒤에 2,720포인트 부근에서 좀 거래가 되는 모습 쭉 움직여줬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약간은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 결국은 2,720포인트 이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좀 뚜렷한데 반면에 기관이 좀 사들이고요. 자, 그리고 개인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부터 보시죠. 외국인이 2,600억 원 정도 매도가 더 많은 모습 많이 팔아치웠죠. 자, 이런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1,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였습니다. 여기에 또 개인까지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747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뚜렷하게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업종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 건설 업종이 막판에 조금 더 치고 나갔습니다. 건설 쪽에서 2.96%, 거의 3% 가까이 들어 올리는 흐름 확인이 됐는데 최근 흐름 상당히 좋은 게 대선이 임박하게 되면서 이 건설 종목들로 상당히 좀 눈길이 쏠리는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죠. 하루 만에 다시 강세 나오면서 오늘장 가장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섬유 의복 업종이죠. 여기도 거의 3%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흐름이 영 좋지 못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틀 좀 고생하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사흘 만에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도 2.6%대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고 운송 장비와 기계 업종까지도 2% 가까이 올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 반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떨어진 업종부터 먼저 보실 텐데 의약품 업종입니다. 0.48% 하락했죠. 최근 강했던 쪽에서 오늘은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었는데 바로 의약품 업종이 그랬습니다. 연속적인 강세가 나타나나 싶더니 이 사흘 만에 내려가는 모습 오늘장에 확인이 됐죠. 오늘 등락률 가장 하단에 위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품 업종도 0.25% 소폭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은행 업종도 막판 들어서는 0.2%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 통신과 증권까지는 아주 0.01% 미미한 상승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좀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 삼성전자가 이번 주 내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밀리는 흐름이었죠. 전장 대비 0.5%대 하락하면서 73,000원이 좀 위태로웠지만 결국은 73,000원은 지켜주는 흐름이었고요. 자, 반면에 SK 하이닉스가 자 후반 들어서 상승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만 후반에 상승으로 돌아섰다가 장 종가상으로는 결국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습니다. 128,5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 보시면 오늘 시장 대비는 괜찮았는데 하지만 어제 대표적인 종목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이 동시에 또 신저가를 쓰는 등 흐름이 워낙 좋지 못했던 탓에 오늘 잠시 올라오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속적인 하락을 좀 탈피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주 강하지도 않았죠. 0.4% 소폭 상승하면서 442,0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LG 화학의 경우에는 상승으로 좀 돌아서나 싶더니 결국은 하락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589,000원에서 오늘장 종가 만들어졌고 반면에 삼성 SDI는 상승이었죠. 삼성 SDI는 뚜렷하게 상승입니다. 1.4% 올리면서 549,000원에서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에서는요, 역시 뭐 최근 흐름이 동일합니다. 네이버가 조금 더 뒤처지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네이버가 전장 대비 1%대 하락이었죠. 31만 원대 밑으로 내려갔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상승입니다. 카카오는 1% 가까이 올라가면서 92,6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주 쪽에서 이번 주 뭐 시장 대비 쭉 선방해 주나 싶었는데 오늘장은 예외를 둡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먼저 좀 보실까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장 대비 1% 가까이 좀 밀렸죠. 77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셀트리온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셀트리온이 상승할 때 조금 강하더니 내려올 때도 조금 더 강하게 내려갑니다. 1.5% 내려가면서 16만 500원 선에서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방향성을 좀 달리하는 흐름이 장중 내내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일단은 0.5% 밀리는 흐름 18만 500원에서 거래가 됐고, 반면에 기아는 강보합권 흐름에서 거래가 됐죠. 0.39%에서 오르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7만 8천원에서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은행주 쪽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대장주인 KB금융이 일단은 조금 밀리는 흐름으로 62,2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카카오뱅크도 약보합입니다. 47,1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자, 그리고 철강주의 대장주인 포스코, 철강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 워낙 많았는데 포스코는 다소 좀 뒤처졌습니다. 0.7% 밀리면서 27만 6,500원에서 오늘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특징주 확인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오늘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자, 먼저 그중에서도 이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가 국내 조선사에는 수혜로 작용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요. 이 중에서도 대우조선의 양이 21%대 아주 보기 드문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20% 넘게 급등하면서 27,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자, 후반까지도 상승폭을 점점 더 붙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폭등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무려 11%대 급등이었습니다. 81,500원에서 장을 마쳤고,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까지 일제히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게다가 이 조선주들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쪽에서도 엄청난 급등세가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STX엔진은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12,250원에서 오늘장을 마감 지었고, 한국카본과 케이프,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도 각각 10% 안팎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하나 더 보실 텐데 사실 이 조선주들뿐만이 아니죠.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치솟게 되니까요. 이 관련주들이 요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먼저 기존에 부각됐던 석유나 아니면은 천연가스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도 강했습니다. 대성에너지와 중앙에너비스, GS2부터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이 그에 해당하는데 일단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지만 자, 그래도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0%가량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주요 곡창지대죠. 그래서 식량 관련된 종목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뚜렷한 강세를 보였던 게 이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한일사료 같은 종목도 7에서 8%대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오늘은 철강 종목까지도 강했는데 하이스틸 20% 급등이었죠. 휴스틸도 10% 가까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게다가 오늘은 구리 종목도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종목은 구리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이죠. 12%대 급등하면서 4,8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전장 대비 1%가 넘게 오늘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죠. 자, 후반까지 상승 탄력을 더 붙였습니다. 9포인트 정도 올라갔고요. 거래대금은 7조 원에 다가서는 모습. 오늘장 880포인트 근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877포인트였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실 텐데 거래소와 뭐 비슷한 수준이었죠. 코스닥도 오전장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다가 오후 들어서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후반까지도 상승폭을 점점 붙여가면서 880포인트 근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877포인트였습니다. 자,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매도가 일단 더 많았습니다만 일단 장 후반에 그 매도의 기세는 좀 줄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0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200억 원대에서 매도 우위가 나타났지만 자, 후반 들어서 매도세는 좀 줄었고요. 개인은 뚜렷하게 샀습니다. 5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보실 텐데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부터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 이 형제들이 이번 주 내내 좀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장에서는 소외가 되는 흐름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대 내렸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2% 내리면서 85,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반면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낙폭이 항상 컸었던 HLB 0.67% 올랐고요. 아래쪽에 특히 낙폭이 컸던 알테우전도 0.58% 오늘 장은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죠. 자, 그리고 진단키트주들의 오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 시젠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시젠이 오늘장 오름세 보여주면서 1.3%의 강세였습니다. 51,4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죠. 에코프로 BM이 0.6% 내리는 반면에 LNF 이 종목이 오늘장에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증권사의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LNF의 강세도 주가 강세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장에서도 오름세 이어지면서 19만 1,7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전해질 종목인 첨보가 특히나 오늘 2차전지 중에서는 강했습니다. 2% 넘게 올라오면서 28만 9,500원, 29만 원에 다시금 근접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이 반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펄어비스부터 먼저 보시면 1% 가까이 펄어비스가 올랐고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 탄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2.7% 올랐죠. 72,000원 위로 올라왔고요. 자, 위메이드도 최근 연속적인 하락을 뒤로 하고 오늘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이 오늘장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연속적인 하락이죠. 리노공업은 0.06% 밀리면서 17만 4,400원에서 거래 마쳤고 미디어 콘텐츠 주인 CJ ENM도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함께 나란히 좀 밀려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실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진단키트주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려 어제보다 7만 명이 넘게 늘면서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다치 경신을 하게 되니까 진단키트주들이 또다시 올라왔죠. 자, 보시면 경남제약과 PCL 이 두 종목이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상자이엘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MS와 바디텍 매드도 6%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무리 짓게 됐고요.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실 텐데 오랜만에 풍력 관련주들입니다. 유럽에서는요, 최근 에너지 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앞으로 이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풍력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CS 윈드가 6%대 올랐고요. 그리고 동국 SNC, 삼강 M&T까지 7% 안팎의 뚜렷한 강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니슨까지도 4%대 오르면서 2,435원에서 오늘장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